자, 연구를 해보니까 독신 남자는 독신의 이유가 사별이든 뭐 이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혼한 남자보다 심장병, 뇌졸중, 폐렴, 암, 강경화, 자동차 사고, 자살 및 타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망률이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하고 봤더니 왜 이렇게 높겠어요? 위험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대요. 어떤 일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죽나 했더니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따위 짓을 한다는 거죠. 줄담배를 이제 막 힘들고 그런다고 줄담배를 핀다든지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아주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보통은 왜 부부가 아내가 있으면 잔소리 하잖아요. 담배 좀 그만 피고 술 좀 덜 마시고 약 챙겨 먹고 병원에 가보고 이렇게 사실은 결혼한 남자들은요 아내의 잔소리 덕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약도 챙겨주고 보약도 챙겨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잘 못 챙기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위험한 그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는데 남자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48세 된 남자가 65세까지 살 확률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10명 중에서 9명이 살아있대, 65세까지.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혼 남자들보다도 술도 많이 마시고 음주량이 2배가 높고 또 그로 인해서 해고도 많이 당하고 그럼 여자들한테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봤더니 여자들도 역시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혼자 살게 되는 여자는요. 각종 범죄에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대요. 뭐 강도나 강간 또 사기도 잘 당한대. 혼자 살면은 그러니까는 아주 피해를 당할 비율이 기혼 여성보다 훨씬 크고 폭력도 훨씬 더 많이 당하고 뭐 이런 것이 연구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도 높고 뭐 우울증은 적고 이런데 반대로 혼자 살거나 혹은 이혼을 했거나 사별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더 많이 우울하고 또 자살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도 낮아지게 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뭐 하여튼 스트레스도 높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은 정말 우울증 치료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왜 그런가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물론 같이 행복하게 살면 뭐 더 행복도가 높겠지만 대개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게 되면 정서적인 분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 분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가사도 분업하잖아요. 뭐 남편은 밖에 일하고 아내는 뭐 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업을 하듯이 가만히 보니까 부부들도 정서적인 분업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내성적인 남성들은 명랑한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서적인 분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보면 아빠는 조용하지만 엄마가 명랑하니까 아이는 양쪽의 혜택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한 남성은 느긋한 여성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또 역시 아이들 입장으로 보면 둘 다 다급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분업을 하면서 물론 자기네 자체도 좋지만 아이한테도 굉장히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걸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의 그 혜택 이거는 아까 뭐 돈을 잘 번다, 건강에 좋다, 혹은 뭐 우울증에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금방 보이니까 수긍이 금방 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도우미 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인간관계 혹은 네트워킹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들이나 혹은 그 자녀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거를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오늘이 관계와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산수 문제를 좀 내볼게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이 만들 수 있는 관계의 수는 몇 개예요? 이 둘이서 관계를 만들면 몇 개가 생기게요? 한 개죠, 한 개. 둘 사이에 관계가 3개 생기면 그거는 조금.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2명이 만드는 관계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쵸? 네,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3명이 되면, 구성원이 3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셋이 만드는 관계 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셋이서 만들 수 있는, 네. 3개인 것 같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요 둘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요렇게 관계가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셋이죠. 근데 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대 아이
그쵸? 어른들은 극장 가고 너는 집에 있어라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빠 둘이서, 그러니까 부자 간에 목욕탕 가고 엄마는 집에서 뭐 딴 거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관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또 딴 거 하고, 그쵸? 아빠는 텔레비 보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3명이서 만드는 인간관계의 수는 6개예요. 이제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럼 4명이서 만드는 인간관계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계산하기 어렵죠. 제가 답 가르쳐 드릴게요. 넷이서 하면, 아기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다 하면은 25개로 넘어가고, 여기서 끝이면 정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5명, 6명, 7명이 되면서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가요. 그럼 기하급수로 늘어가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엄마 아빠의 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이모 삼촌이 이렇게 같이 있다. 사촌이랑 같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의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홀 엄마 홀 아빠랑 아이가 자란다면 인간관계 경험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로 엄마하고는 내가 잘 통하는데 아빠는 내 말 다 잘 들어주는데 그러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마치 1, 2, 3, 4 하던 아이가 미적분 푸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해요. 진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그 또래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요새 아이들이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요새 외동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여기는 더 열악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대가족 속에서 매일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절에 만나고 주말에 만나고 사촌끼리 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도 그렇고 학교 가서도 그렇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대인관계가 참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불화를 해서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내가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내가 그 댁에 안 간다. 혹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그 관계의 그 네트워킹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싹 갖다 도매금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더 그렇죠. 그죠? 이쪽에도 안 가고 저쪽에도 안 가고 안 갈 뿐 아니라 또 사이도 나쁘고 그럼 인간관계 저만큼 966가지가 다 부정적인 거면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나쁜 기억을 가지고 나쁜 경험을 가지고 대인관계가 얼마나 그만큼 불안하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그러겠어요. 스트레스 더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 보더라도 우리가 관계를 특히 부부관계 부모 관계가 사이가 이렇게 좋게 되면 나머지 일이 굉장히 쉽게 잘 풀리게 되는 거가 진짜 우리 옛날 말에 가화만사경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숫자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유를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서로 관계의 그 기술. 그거를 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잘 배우게 되면 자기네 둘 사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대손손이 정말 좋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너무나 명료해지니까